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영상과 함께 테슬라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떤 차량도 구매할 수 있는 저스틴 비버입니다. 그런데 저스틴 비버가 선택한 차량은 사이버 트럭입니다. 오늘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소식이 많지만 먼저 FSD 관련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AI 전문가이신 제임스 씨가 평가한 테슬라의 FSD 경로 선택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제임스 씨는 엔투엔드 버전의 테슬라 FSD 경로 선택 능력은 믿기 힘들 정도로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며 또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는 거리가 상당히 길지만 FSD를 통해서 이를 전혀 무리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코드로 구성하고자 한다면 이 특별한 케이스 하나는 코드로 만들 수 있지만 수없이 많은 예외적인 케이스를 모두 다 코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게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하더라도 너무 느리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엔투엔드 FSD 같은 경우 이 마지막에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마저도 완벽하게 처리하며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케이스이지만 사람처럼 처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역시 아주 재미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영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FSD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좋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경로는 여기서 우회전을 하는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FSD가 주행을 하다가 우회전이 막혔네 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직진을 하며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서 목적지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맥락을 모르고 본다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 역시 엔투엔드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규칙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한다면 절대 성취할 수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소식은 중국에서 목격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앞쪽에 사이버 트럭이 목격되고 있는데 번호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CCC 인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CCC 인증이란 정부가 소비자 개인의 안전보장, 국가 안전보장, 제품 품질 경영 강화 및 규준 준수 증명을 위해 시행하는 의무 제품 적합성 평가이고, CCC 인증을 받아야지만 상업적 용도의 중국 내 수입, 판매,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사이버 트럭이 등장해서 또 합법적으로 도로에서 주행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사이버 트럭이 지나가는 곳마다 촬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을 촬영해서 웨이보나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중국에서도 사이버 트럭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 역시 테슬라 찬님께서 불과 몇십 분 전에 올려준 영상인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주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텐진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수입이 되었고 또 공식적으로 번호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의 가격과 관련된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중국 스크린샷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 판매된 가격이 350만 위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350만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6억 6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고가에 수입이 되었다 혹은 판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이 가격이 거래가 되었는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내 최초의 사이버 트럭이기 때문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끼어 있을 가능성은 분명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상당히 높기도 하죠.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은 파운데이션 버전으로서 10만 불 이상의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분명 가격 자체는 결코 착하지 않은 차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10만 불 이상 차량 부분에서 2달 연속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사이버 트럭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2024년 6월과 7월 연속으로 사이버 트럭이 가장 많이 팔린 10만 불 이상 차량이고, 또 이 트렌드 역시 한동안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비싼데도 많이 팔린다, 돈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저스틴 비버 같은 연예인들도 사이버 트럭을 구매한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비싼 차량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은 다양한 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Unplugged Performance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테슬라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기차를 경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이버 트럭 개조조차 완료가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개조 내용을 보면은 특수부대에 너무나도 적합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에 아머까지 추가를 하였습니다. 원래도 방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트럭인데 이 창문 쪽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훨씬 더 탄탄한 아머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 인공위성 인터넷 제공 회사인 스타링크까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주행거리 자체도 문제가 없지만 당연히 충전을 할 때 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무려 제트 연료로도 충전이 가능하며 디젤과 바이오 디젤까지 추가 충전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무제한의 주행거리를 만든 특수부대용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이버 트럭의 특별함을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견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사이버 트럭에 보이는 반응을 보면 사이버 트럭이 다른 차량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다른 일반 차량에 다가가서 사진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아이들이 와서 괜히 한번 만져보고 또 사진도 찍어보고 인사도 하는 모습을 상당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순수한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이버 트럭은 국가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뛰어난 제품은 국가, 문화, 정치적 신념을 뛰어넘어 인기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또 정치적 리스크 이야기도 분명 많이 나오고 일부 영향이 있기도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다라는 걸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였던 이 중국의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공식적으로 테슬라 측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통해서 판매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이버 트럭 공식 판매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중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부자가 많죠. 중국 같은 경우 인구 자체가 14억 명이기 때문에 상위 1%의 부자만 하더라도 1,400만 명이 됩니다. 그 1,400만 명의 사람들 중 사이버 트럭에 관심을 볼 사람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또 미래 공식 허가가 나게 된다면 사이버 트럭도 정말 많은 국가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내며 판매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아주 일부가 될 것입니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세대 플랫폼 저가형 모델이 되는데, 이제 그 순간도 1년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 생산을 시작하기까지. 지금 인터뷰 같은 경우 3월 1일 날 제 채널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일론 머스크 인터뷰입니다. 그중 재미난 농담을 하는데 본인은 재미없는 농담이다 라고 말을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 일부를 보겠습니다. They need transformers to run transformers. 트랜스포머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포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죠. 처음 말한 트랜스포머는 AI에서 필요한 트랜스포머이고, 두 번째 트랜스포머는 전력 변압기입니다. 인공지능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전력 변압기가 필요하다라고 올해 초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조치조차 기가 텍사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 오늘 드론샷을 통해서 기가 텍사스에서 52개의 추가 변압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기가 텍사스에서 준비 중인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에 활용될 변압기를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라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며, 현재 FSD 기능만으로도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기가 텍사스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가 가동되는 순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테슬라의 FSD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 또 일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인 xAI 역시 그록3를 통해서 사실상 세계 최고의 디지털 AI까지 만들게 됩니다.
현실 세계 AI, 디지털 세계 AI, 이 두 세계 모두 최고의 AI가 일론이 가진 기업을 통해서 곧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 아마존에 제공하는 전기차 밴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품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공급망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여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다가오는 몇 달 동안 생산량을 늘려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전기차 공급망 관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 전체 물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망 문제를 한번 언급하였고 그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를 언급할 때 테슬라는 전혀 문제 없이 생산을 지속해 왔습니다. 공급망 관리 능력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볼 수 있으며 또 리비안 같은 경우 누적 잉여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적자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죠.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이런 수익성 면, 현금 관리 차원, 공급망 관리 차원 모두 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리비안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어댑티브 헤드라이트입니다. 미국에서 리비안이 먼저 선보이게 된 이 헤드라이트를 보게 되면은 차량이 없을 때는 아주 밝게 헤드라이트를 사용하다가 반대편에 차량이 오면은 여기에 맞춰서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테슬라도 이 기술을 벌써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유럽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법적인 규제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리비안이 먼저 문을 열어줌으로써 테슬라 역시 비슷한 기술을 미국에서도 곧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도 모델 X 화재가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난 것이라 특히나 더 타이밍이 안타까운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내용은 이 화재 같은 경우 아주 빠르게 진압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초기 화재 영상을 보게 되면 앞쪽 부분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 트렁크 쪽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배터리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서 화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각도로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게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점을 봤을 때 사실 큰 피해를 입는 건 테슬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 미래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가 판매하는 차량을 각 국가별로 정리한 내용이고 이제 미국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죠. 이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국가에서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를 합쳐봤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테슬라 전체 매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4년이 되어서 2023년과 비교해 봤을 때 판매량이 400%로 아주 크게 올랐는데 역시 중국 판매량과 비교해 보면은 절대적인 규모는 아주 낮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테슬라마저 차량에 화재가 났다. 전기차는 피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면 사실상 전체 자동차 시장이 아주 빠르게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환의 속도가 더 늦어지게 되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통계 내용을 확인하면 좋겠지만 내연차가 실질적으로 화재 발생 비율이 더 높고 또 당연히 절대적인 수치로 보아도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지만 뉴스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돈이 되기 때문이죠. 뉴스에서 알려주는 이 스토리텔링, 개별 케이스에 빠지기보다 조금 더 통계에 관심을 가진다면은 우리나라가 입을 수 있는 전기차 산업 전환의 지연이라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스페이스X 같은 경우 휴대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휴대폰마저 스타링크를 통해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미국 휴대폰 통신사인 AT&T와 버라이존이 힘을 합쳐서 FCC에게 스페이스X에게 휴대폰 사업 허가를 해주지 말라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프 후가 생각나는 전략이기도 하죠. 스페이스X에서 워낙 뛰어난 로켓을 만들며 재착륙을 하다 보니까 제프 후 같은 경우는 재착륙 기술에 되도 않는 특허를 등록해서 스페이스X 보고 재착륙할 때마다 돈을 내라라는 어이없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술력으로 밀릴 때 법을 활용해서 경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행동이 다양한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며, 이거 자체가 더 나은 기술이 나오는 걸 막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 상당히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그만큼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쟁력이 높고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이제는 거의 매일마다 발사되고 있는 스페이스X 펠컨 9입니다. 1단계와 2단계 추진체가 분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쏘아 올린 펠컨 9 같은 경우 또 아주 의미있는 인공위성이 탑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공위성의 사이즈 같은 경우 조그마한 냉장고의 크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면은 어디서 메탄이 발생하는지 50m 간격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인공위성 자체는 스페이스X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든 걸 스페이스X가 쏘아 올려주는 것이지만, 어디서 메테인이 발생하는지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아주 놀랍고, 이런 의미 있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주는 스페이스X 역시 아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로켓 발사체 시장에서 스페이스X가 워낙 큰 경쟁력을 챙겨가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만들다 보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보잉과 로켓 마틴 같은 경우 ULA를 매각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LA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X 이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로켓 발사체 회사였죠. 그리고 엄청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곳이었는데, 스페이스X가 나오니까 더 이상 경제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각 같은 경우도 보잉과 로켓 마틴 같은 경우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데,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훨씬 더 낮게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가치는 얼마로 평가를 받느냐? 2100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과 혁신의 속도다라는 걸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일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늘 발사되었던 이 펠컨 9이 다시 재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